안녕하세요. 마인드주연입니다. 이번 시험만 끝나면, 대학 입시만 끝나면, 취업만 하면, 결혼만 하면, 아이만 낳으면, 그러면 행복해질 줄 알았어요. 그런데 막상 하나하나 해내고 나니 또 다른 쳇바퀴가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벗어날 수 없다는 절망감 속에서 차라리 모든 걸 내려놓고 싶다고 생각했던 순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작은 변화를 시작으로 조금씩 벗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제가 어떻게 우울증을 극복해 나갔는지 그 과정 속에서 익힌 방법들을 솔직하게 나눠보려고 해요. 혹시 지금 이 순간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이 이야기가 작은 희망이 되길 바랍니다. 저와 같은 우울증을 겪는 분들의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바로 아주 작은 부정적인 일도 과도하게 크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 생각이 마치 온 세상을 덮어버린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나는 안 돼, 나는 실패했어 라는 생각에 갇혀서 정작 다른 기회들은 보지 못할 때가 많죠. 이게 바로 우울의 악순환이 되는데요. 부정적인 생각이 나를 집어삼키고 그 안에서 허덕이다 보면 점점 더 벗어나기가 어려워져요. 저도 오랫동안 그 사이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힘들었었어요. 하지만 결국 이 흐름을 바꾸려면 생각을 바라보는 관점 자체를 넓혀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제가 했던 방법 3가지가 있는데요. 바로 멘토의 관점 빌려오기, 나의 뇌를 리프레시하기, 머릿속에서만 머무는 생각을 밖으로 꺼내기입니다. 어떤 방법들을 통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지 이야기해볼게요. 여러분은 닮고 싶은 사람이나 멘토가 있으신가요? 살면서 내가 닮고 싶은 사람을 정하는 게 정말 큰 힘이 되더라고요. 제 주위에는 그런 사람이 없는데요. 그런 사람들은 너무 다른 세계에 살고 있는 사람들 아닌가요? 우리는 만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정말 쉽게 만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책이나 콘텐츠를 통해서요. 우리가 우울할 때는 자기 생각의 틀에만 갇혀서 세상을 바라보는 경우가 많잖아요. 이럴 때 책이나 콘텐츠를 통해 내가 닮고 싶은 사람이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해나가는지를 보다 보면 내가 보지 못한 세상을 간접적으로 볼 수 있을 때가 많아요. 그분에게는 어떻게 어려움이 닥쳤는지, 어떻게 극복해 나가는지, 어떻게 생각하고 바뀌었는지, 내가 붙잡고 있던 부정적인 생각을 무너뜨리고 새로운 길을 열어줄 수 있더라고요. 실제로 제가 실패했다고 생각하면서 좌절했던 순간이 있었는데요. 이때 관점을 바꿔준 이야기가 있었어요. 혁명의 팡파르라는 책의 작가 니시노 아키히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실패를 끝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계속하다 보면 실패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부정적인 과거조차도 스토리가 될 수 있다고요. 이런 실패의 결과들은 시간이 지나면 결국 과거가 되고 스토리화 시킴으로써 과거의 감정을 바꿀 수 있다고 말이죠. 그래서 이 작가는 이론적으로 실패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참 멋지죠? 이 이야기를 듣고 제가 생각했던 실패는 끝이 아니라 과정이라는 마음의 힘을 얻을 수 있었어요. 2번째는 나의 뇌를 리프레시하기입니다. 머릿속에 생각이 너무 많아서 복잡할 때 가끔 뇌도 꺼내서 깨끗이 씻겼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한 적이 있어요. 그럼 더덕더덕 지저분하게 붙어있던 생각들이 싹 정리되고 기분도 굉장히 맑아질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뇌가 정리된 기분이 들더라고요. 운동도 좋고요. 산책도 좋아요. 우울할 때는 아무것도 안 하고 싶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억지로라도 산책을 나가요. 나가기 전과는 내가 확실히 달라지는 것을 느낄 수 있어요. 걷다 보면 어느새 머릿속에서 꽉 차여있던 생각들이 조금씩 사라지면서 정리가 되고요. 주변의 나무나 하늘을 보는 것만으로도 시야가 조금은 넓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어요. 실제로 과학적으로도 증명된 이야기인데 운동은 뇌에서 기분을 좋게 해주는 물질을 분비해주기 때문에 부정적인 감정을 완화하는 데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저 역시 가볍게라도 몸을 움직이면 마음이 조금은 가벼워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셋째, 머릿속에서만 머무는 생각을 바꾸는
밖으로 꺼내기입니다. 내 머릿속으로만 생각을 하다 보면 생각과 내가 분리되지 않아서 객관적으로 판단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주관적이고 좁은 관점에 갇힐 수 있는 거죠. 글쓰기와 그림 그리기예요. 머릿속에서만 맴도는 생각은 점점 더 그 부피를 키워나가는데요. 글이나 그림으로 꺼내놓으면 그나마 조금이라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 글쓰기를 한다면 나는 실패자야, 나는 실패했다고 생각해 라는 문장을 써보고요. 그렇게 느껴지는 감정과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를 적어요. 어떤 일을 실패했어, 어떤 일이 일어났어,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그리고 나서 이 문장을 반박할 수 있는 주장도 한번 써보는 거죠. 어쩌면 내가 생각했었던 것만큼 좌절스러운 상황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도 있을 거고요. 또 어쩌면 객관적인 관점으로 봐도 그게 사실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실제로 어떻게 해나가야 되는지 그 다음 과정에 대한 행동 방안에 대해서 대책을 생각해 볼 수 있는 마음의 힘이 생기더라고요. 그림도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표현하는 좋은 도구인데요. 미술을 전공하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단순히 선으로만 표현해도 되거든요. 신기하게도 사람들에게 선만을 이용해서 자신의 감정을 그리라고 이야기해보면 부정적인 감정은 뾰족뾰족한 직선으로 표현하는 경우가 많고요. 감사나 행복 같은 긍정적인 감정을 생각하면서 그림을 그리면 신기하죠. 마치 머릿속에 붙잡고 있던 생각들이 이 글이나 선을 통해서 치유되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저는 이렇게 책과 콘텐츠를 통해 멘토의 관점을 빌려오고 몸을 움직여 뇌를 새롭게 리프레시하고 글과 그림을 통해 제 생각을 밖으로 꺼내면서 조금씩 우울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었어요. 거창한 변화가 아니라 마주하고 작은 실천하는 법을 배우다 보니 제 관점이, 제 시야가 점점 더 넓어지고 마음의 힘이 생겨나더라고요. 이제 완벽하게 성공해야 한다, 완벽하게 행복해야 한다 라는 압박보다는 오늘 하루를 좀 더 나답게 살아가는 가치에 집중하려고 합니다. 실패와 좌절은 끝이 아니라 결국 제 삶의 이야기를 좀 더 풍성하게 만드는 과정이라는 것을 배웠거든요. 이 과정 자체를 즐기다 보면 그쪽 방향으로 조금씩 도달해 나가는 것 또한 배울 수 있었어요.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서도 무기력과 불안 속에서 힘들어하는 분이 계시다면 꼭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해보세요. 처음에는 변화가 안 느껴질 수도 있지만 쌓이다 보면 지금의 고통조차도 하나의 스토리가 되어 있을 거예요. 오늘 제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고 이 영상이 필요한 분들에게도 함께 나눠주세요. 이 영상이 필요한 분들에게도 함께 나누어 주세요. 그럼 오늘 하루도 나와 마주하는 하루가 되시길 바래요. 안녕.